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환율은 각 나라마다 서로의 통화를 맞바꾸는 비율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의 원이고 일본에는 엔, 또 중국은 위안화, 미국은 달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서로의 통화를 맞바꾸는 비율이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에는 고정환율, 변동환율, 또 관리변동환율이라는 게 있는데 고정환율은 말 그대로 달러에 고정되어 연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홍콩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고정환율이 되겠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등과 함께 변동환율이 되겠습니다. 변동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 거래 가격으로 변동되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대만, 싱가포르 등은 관리 변동 환율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시환율이 되겠네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수시각각 오르내리는 환율이 우리의 경제생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수입하는 기업체들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좌우되기도 하죠. 환율의 변동은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회 현상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금융, 정치, 경제, 사회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받는 것이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했다, 또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언론기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 환율 상승과 하락의 기준은 달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달러는 기축통화죠. 그래서 달러를 기준으로 잡아서 환율이 상승했다, 하락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상승했다 하면은 달러가 가치가 올라갔다. 또 환율이 하락했다 하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 또 원화 가치의 하락이 되겠죠. 그러면은 달러의 상승이 되고 원화의 약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1달러에 1,000원의 교환 비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1달러에 1,200원이 됐다 하면은 우리 돈은 1,200원으로 숫자는 커졌지만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1,200원이 된 거죠. 1,000원에서 1,200원이. 만약에 물건을 하나 사는데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1,200원 주고 샀다고 하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200원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율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환율 하락이라고 하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도 예를 든다면은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800원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 돈은 1,000원에서 800원이 된 것은 원화 가치의 상승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매일 1,000원 주고 사던 것을 갑자기 800원 주고 사게 되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200원을 더 싸게 사는 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율 하락, 달러 하락, 원화 가치 상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997년도 외환위기 때 환율을 보게 되면은 달러당 원화가 약 2,000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율 상승, 원화 하락이 되겠습니다. 왜 2,000원까지 갔느냐 하면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IMF 외환위기를 맞다 보니까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간 그런 사태를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것이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 5,000원 간다고 하면은 우리 돈은 휴지 조각이 되겠죠.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환 비율에서 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서 환율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또 우리 경제가 좋아지면서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17원, 1,220원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1,170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벌써 한 50원 정도의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외화 투자 방법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외화 투자 방법 첫 번째는 은행에 가서 외화 예금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 원화를 예금을 하고 달러를 바꿔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내가 매월 적금처럼 원화를 입금하게 되면 자동으로 달러가 교환이 돼서
통장으로 찍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 예금 통장도 약 1% 내외의 그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것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예금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증권사에 계좌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원화의 그 달러의 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우리 원화가 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환율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ETF라고 이것도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이렇게 해서는 투자 방법도 되겠고 또 개별 주식을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요즘 그 최근 한 3, 4일째 우리나라 주식뿐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 그 동영상에도 미국 주식 다 팔고 채권을 샀다는 그런 내용을 올렸습니다만은 요즘 아주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에서는 소나기를 피해 가야 좋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에 갈 때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해서 가기도 하지만은 보통 카드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카드를 쓰면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이 와도 크진 않은데 이 환전을 여기서 하고 가야지 공항에서 가서 한다든지 현지에 가서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높게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갈 때 보게 되면은 유로화를 바꾸기도 하지만 일부를 달러로도 가지고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은 팀 문화가 있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올 때는 보통 그 침대 위에 1달러 정도를 놓고 오기도 하고 또 택시를 타게 되면은 그 팁으로 뭐 1, 2달러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유럽에 가도 달러가 통용되기 때문에 달러를 바꿔가는 게 좋습니다. 또 남미나 아시아 쪽 이런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통화보다는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이유는 달러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이종 통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여행을 갈 때 베트남 돈인 동으로 환전해서 가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 베트남 돈이 이종 통화에 의해서 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달러로다 환전을 할 때는 보통 수수료를 조금 지급을 하고 원화를 발로 달러로 바꿔서 은행에서 달러를 찾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돈 원화를 가지고 베트남 동화로다 환전을 할 때는 이거 이종 통화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원화를 가지고 베트남 돈으로 바로 바꾸질 못합니다. 중간에 기축 통화인 달러가 낍니다. 그래서 원화를 베트남 동화로 바꿀 때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매수한 다음에 다시 달러를 베트남 동화로 바꾸는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도 두 번이 필요하겠죠. 달러의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돈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이것이 환율 상승이고 또 우리 돈의 숫자가 작아지면은 환율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대차를 수출할 때 1,000만 원짜리 차를 수출한다면은 달러 변동에 따라서 수익도 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돈 1,000만 원짜리는 변동이 없지만 달러당 1,000만 원이면은 1만 달러를 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달러당 500원이 되면은 2만 달러를 대금으로 받게 됩니다. 두 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달러당 만약에 2,000원이 됐다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5,000달러밖에 못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 수출 대금이라든가 수입 대금은 달러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달러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생필품 가격이 상승하고 또 소비는 줄어들고 해외여행도 줄어들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나게 되겠죠. 또 환율이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생필품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는 증가하고 해외여행도 늘어나고 수출은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그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여행 비용도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양적 완화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것은 돈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만약에 환율로 투자를 한다면은 환율로도 환율 상승과 하락의 이 파도를 잘 탄다면은 환율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환율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율에 관련된 책은 뭐 여러 개를 봤었는데 최근에 작년에 이게 나온 책입니다. 환율도 모르고 경제 공부할 뻔했다 해서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은 4장까지 돼 있나요? 제1장은 환율 기초부터 제대로 알자. 2장 3장은 환율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4장은 환율의 향방을 읽어라. 5장은 외환 투자 노하우와 기업 외환 관리 실무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뭐 처음 하시는 분은 이 1장만 봐도 아주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환율도 모르고 경제 공부할 뻔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아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